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안티드론입니다. 안티드론은 지상의 시스템에서 공중에 비행 중인 드론 객체를 저지하는 여러 수단들을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러 전쟁이나 중동에서 드론을 활용한 작전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드론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져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비스 익스텐드에 있는 AI 타겟팅 모드를 활용하여 다수의 드론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추적하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비스 익스텐드에서 해당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측의 스트림 패널을 클릭 후 영상 소스를 선택 또는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어플라이를 눌러주시고 트래킹 패널을 클릭을 하시고 두 번째 탭에서 타겟팅 모드를 클릭을 합니다. 이때 타겟팅 모드가 클릭이 되면은 발사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PT 파일을 입력 선택을 해줍니다. PT 파일이 입력된 후에 클래스 파일 역시 입력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이 된 거를 확인하고 확인을 하시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은 옵션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트래킹 탭을 클릭하여 화면을 활성화 시키시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에 옵션이 적용된 트래킹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영상에서 다수의 드론이 트래킹되면 그 중에 조준과 격추를 원하는 드론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이 선택되면 우측 상단에 중앙의 조준점에서 객체가 수평, 수직 좌표계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빠르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 내용을 통신 프로토콜로 전송하거나 CSV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객체가 이렇게 확인이 됐을 때 파이어 버튼을 누르면은 트리거 기능을 발동시켜 소프트웨어와 연동되어 있는 무기가 발사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모델의 정확도가 높다면 객체가 포착됐을 때 자동으로 발사하는 기능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오탐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확인 후에 발사할 수 있게끔 이 파이어 버튼을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는 현재 시연에서 보시는 이 AI 모델은 아직까지 실전에서 안정적이고 정확도 높은 결과를 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전에서 사용하려면 상당히 이제 방대하고 선별력 있게 정제된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현재는 다양한 군용 드론이나 항공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고 또 안티드론 카메라의 다양한 구도와 거리에 따른 데이터셋을 일반 업체가 좀 많이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다소 있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추후 군에서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가 이뤄질 때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비스의 소프트웨어의 기능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AI 락온되어 있는 목표물의 수평 수직계 데이터를 전송 또는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을 통한 데이터 전송 또는 CSV 파일로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을 하고 연동된 그 짐벌 시스템에서 해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어 객체를 지속적으로 조준을 할 수 있습니다. CSV뿐만 아니라 고객의 수요에 따라 통신 프로토콜 또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짐벌에 장착되어 있는 제밍, 레이저 혹은 트레이용 샷건 등과 같은 무기 체계를 활용하여 발사 버튼을 누른 후에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게 최고의 안티드론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밍, 레이저, 샷건 같은 무기 체계에서 특정 무기 체계가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애초에 안티드론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중고도 원거리에서 중고도 이상으로 천천히 오래 활공하는 드론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는 이제 샷건을 맞을 일이 없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두 번째, 예. 두 번째도 중간급 정도 크기의 기체도 다양한 그 방어 장치를 장착하여 레이저를 반사시키는 드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중간급 기체를 보시면은 지금은 좀 단순해 보여도 아래에 이렇게 장치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드론 같은 경우는 레이저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레이저를 고출력의 레이저가 아닌 이상 그 레이저를 반사하는 반사판 같은 것도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영상에 이렇게 50초 정도에 보시면은 우러 전쟁 또는 중동에서 많이 사용되는 드론은 자폭 장치를 장착하고 초고속으로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드론입니다. 스피드 드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레이저로 태우기 전에 본인이 먼저 공격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런 스피드 드론의 특징 같은 경우는 빠르게 방향 전환하고 돌진하는 만큼 조종사가 근거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컨트롤러로 조종하면서 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제밍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사정거리 내에 들어왔다면은 트레이용 샷건으로 격추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쿼드콥터 스피드 드론의 특성상 프로펠러가 하나만 고장나도 기체 구조상 비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런 스피드 드론 같은 경우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에서 1초에 60프레임 정도 트래킹을 할 수 없다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30프레임급으로 트래킹을 하면 이미 지나간 화면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이번 안티드론 일부 영상의 30프레임급 트래킹은 이렇게 첫 번째 경우에 중고도 이상의 대형 고정익 드론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고정익 드론을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데 적합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에 나오는 중간급 크기 이상의 헥사콥터, 지금은 쿼드콥터로 되어 있지만 이 정도 크기의 기체는 헥사콥터의 기체도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헥사콥터의 기체에 적합한 성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업로드될 안티드론 2부 영상에서는 최근에 개발을 마친 60프레임급의 트래킹을 사용할 예정으로 이렇게 3번 스피드 드론에 대한 솔루션에도 매우 적합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스의 장점이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드론의 다양한 기체적 특성 때문에 상황과 목적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자동 조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부 영상에서는 안티드론에 대한 주제를 짧게 다뤄봤고, 다음 편에 올라오는 2부 영상에서는 60프레임급의 트래킹이 가능한 기능을 다뤄서 스피드 드론도 빠르게 트래킹하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곧 이어 올라오는 2부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문의사항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